고우석 선수 얘기가 요즘 있었어요. 예. 200억, 예. 200억 있다. 200억이란 단어는 빠졌다. 요즘은 그냥 단연 계약을 제시를 했는데 선수 본인이 나 메이저 갈게 하고 갔다. 요렇게까지 조금 됐는데 200억을 제시를 하고 그쪽에서 500억으로 맞받아친 것이 사실입니까? 500 이해랑 대표 500억 500억 8년 그러니까 이게 500억. 그냥 그 얘기로 듣는 거하고 그냥 텍스트로 보는 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텍스트, 완전 어감이 완전 다르잖아요. 어감 강력. 예. 저도 그래서 저 부원들한테 카톡으로 업무 지시 잘 안 내립니다. 예, 이게 그럼 오해 소지가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좀 고우석은 어제 얘기했더라고요. 네. 유튜브에 음. 출연해서 네네. 뭐 그런 거 아니었다. 다만 구단이 그 해외 진출에 대한 타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안 그러면은 뭐 구단이 단연 계약을 해줘도 관심이 있느냐 요 정도인데 본인이 조금 해외 진출을 좀 생각하고 있어서 좀 잘해서 네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는 네네. 걸 이제 이해랑 대표가 얘기한 건데 좀 많이 좀 재밌어졌죠. 200억, 500억. 그 200억 200억 정도는 만약에 단연 계약하면 한 200억 정도는 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단연 계약은 이제 해야 되는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양의지 선수가 네. 8년간 277억 받았잖아요. 8년 277억인데 뭐 그냥 4+2니까 뭐 총 하면 한 10년이라고 그러니까 봐야 10년으로 봐야 될 10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연간 한 예. 27억 뭐 20한 그러니까 예. 그런 정도 됐죠. 음. 고우석은 이제 만 24살이고 예. 진짜 8년을 네네. 해도 32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네. 완전 최절정기. 뭐 그만한 가치는 있는 거 아닙니까? 30억 하면 240억이죠. 저는 뭐 그만한 가치는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리그에서 가장 빠른 볼을 던지면서 40세이브를 올리는 투수고 한 번도 부상도 없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계산이 나온 것 같은데 아직 저희가 뭐 고우석 이해랑 대표한테 한 번도 제시한 적은 없고요. 그냥 해외 그 나갈 건지 의사 타진을 한 건 맞습니다. 그 보면 고우석 선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타 팀의 관계자들도 아유 우승이 조금 그래도 그 민감할 때 좀 흔들리지 않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아유 그러면 오면 어떨까? 이게 우리 팀의 마무리다 생각하면 진짜 든든하지. 아니, 감독들은 진짜 난리 나죠. 그런 얘기 하신 분들한테 본인 팀 마무리 한번 생각해봐라. 아니, 본인 팀 마무리 생각해봐라. 그 이야기를 저도 예. 몇 번 했는데 예. 아니 냉정하게 평가로 맞아. 그러면 고우석 안 쓸 거냐? 그냥 답 나오지. 무조건 고우석이면 최고라고 하죠. 감독님들은 뭐 난리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우석에 대한 평가는 너무 좋은데 조금 더 오승환처럼 언터처블이 되려고 하면 정말 좋았을 때 오승환 선수처럼.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보완할 점은 이런 게 있다. 네. 그건 저도 맞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지 지금 고우석을 갖다가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죠. 맞죠. 예, 평가절하 한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아니 근데 포스팅으로는 뭐 갈 생각이 없다 그러던가요?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고요. 포스팅은 예. 내년 마치고 바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제가 이해랑 대표의 속을 잘 모르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고우석 선수의 생각도 참 궁금은 좀 한데 만약에 이제 메이저리그 가면 뭐 어떻게 보세요? 뭐 만약에 자꾸 만약입니다. 만약에 의미가 없다지만 콘텐츠에서는 만약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아, 그렇죠. 만약 메이저리그 가면 아니 어떨 고우석이 같습니까? 해외 진출을 한다고 그랬지 미국만 간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아이고 가면 다 미국이라고 생각. 일본도 있는데. 일본도. 예, 일본도 있죠. 오승환 선수도 일본으로 갔잖아요. 근데 예. 그러니까 저는 고우석 정도를 나와서 외국에서 관심이 있다는 거는 그 리그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쪽 판단이 맞겠죠. 그리고 갈 수 있으면 또 선수는 가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구단하고 이제 협의를 좀 하면서 얘기해봐야죠. 가면 충분히 통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제가 여기서 안 통합니다. 그러면 안 통해 그러면 남는 거지 네. 뭐. 그러면 나 그냥 여기 있어. 단연 얘기야. 계약. 단연 계약. 오지환 선수는 뭐 어떻게 20일 날 그날 네, 좀 만나서 좀 잘 얘기했고요. 들었어요. 예. 들으셨어요? 또 며칠 뒤에 만나기로 해가지고 예. 오지환 선수는 이제 급한 건 아닌데 웬만하면은 캠프 가기 전에 좀 마무리를 하고 싶거든요. 캠프 가기 전. 예. 그때도 이제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통할 때. 이 조금씩 좁혀 나가는 지금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한 5년 정도가 유력한가요? 뭐
선수는 더 많은 기간을 선수는 원할 조금 더 수도 있고 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음. 오지환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구단도 지금까지의 그게- 어떤 오지환 맞아. 선수가 팀에 보여준 헌신이나 노력 음. 같은 걸 생각하면 예우를 좀 해줘야 된다는 기본 방침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잘 계약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 선수의 재능의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그 건강이더라고요. 그렇죠. 건강도 재능이더라고 보니까. 네.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는 오지환 선수 개인 입장에서는 건강이고 네네. 제가 여태까지 오지환 선수를 십몇 년간 봐왔을 때는 팀에 대한 로열티가 굉장히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박용택 선수 이후에 네네. 오지환 선수도 한 팀에서 한 20년 가까이 뛰는 선수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4년에 40억. 그 지금 저 돌이켜 보니까 지난 3년을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한 활약을 내준 건데. 그거 아시죠? 내가 그때 40억 줬다고 욕 엄청 먹은 거 많이 줬다고 뭐 아시잖아요. 그 좀 그랬었죠. 예. 야, 백지 근데 이야기는 이제는 백지에 당신 돈이야? 예. 왜 그렇게 했어? 근데 뭐 사실은 진짜 이게 난리 났었잖아요. 이 두 배를 줘도 근데 지금은 또 사기 쳤다고 왜 안 줬냐고 저한테 욕을 엄청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협상할 때 좀 이전에 요만큼 줬는데 이만큼 해줬으니까 좀 더 구단이 좀 더 생각해서 보상을 해줘 그런 것도 그런 마음이- 거는 그건 아니다. 그런 거는 네. 심정은 이해가 지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게 또 그렇게 많이 좌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제 뭐 잘했기 때문에 이 잘한 것으로 토대로 또 협상의 어떤 스탠다드가 정해지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구단이 가질 수 있는 스탠스는 좀 확실하게 가져가는데 네네. 근데 이제 오지환 선수가 어찌 됐건 4년 전에 계약을 하고 그 4년 후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어떤 기량이나 이런 그 것들이 너무 팀의, 완수 예, 완수. 예, 네, 지금 맞아요. 팀 내 위치나 한국 프로야구 지금 최고 유격수로 좀 거의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인정해 줘야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개인적으로 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 오지환 선수가 성격도 참 좋은데다가 마음 씀씀이도 참 좋고 예. 예, 동료들하고 막 이런 그런 거 진짜 그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렇죠. 굉장한 칭찬을 많이 아우, 듣더라고요. 뭐 진짜로 그런 저희가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같이 있어 보면 알잖아요. 네네네.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진짜 살아보면 네, 그 사람을 그렇더라고요. 알 수 있는데요. 네. 정말 잘합니다. 어려운 그 불펜 포수나 네네. 이런 저연봉차 선수들 챙기는 거 보면 상당히 리더십도 있고 또 주장으로서 팀 이끄는 거 보면은 상당히 좀 밖에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내부 평가가 더 진짜, 높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돈이 있다고 그런 마음을 쓰는 게 아니죠. 절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잠깐 아까 이제 이재원 선수 얘기가 나왔는데 단장 이재원 선수는 이제 군 이제 입대를 조금 이제 미뤘는데 내년이 좀 특별한 본인한테도 좀 특별한 시즌이 될까요? 돼야죠. 돼야 된다 이제는. 이제는 본인이 만들어야죠. 기회를 주면 본인이 잡아야지 그걸 누가 잡습니까? 영 감독은 좀 이재원 선수 같은 스타일을 조금 더 좋아하지 좋아하죠. 않나요?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본인이 또 박병호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영 감독께서는 그런 건 있어요. 절대 저렇게 그 주전이 아닌 선수를 우리가 좀 네네네. 박병호처럼 키우려면 부담을 줘서는 안 되고 편안한 상태에서 키워줘야 된다. 편안하게. 그러니까 타순을 갑자기 4번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선수한테 느끼는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뭐 처음에 뭐 한 7번에도 네네네. 넣고 이러면서 네. 자꾸 시합을 통해서 본인이 그거를 갖다가 이겨내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전 선수도 기회가 왔을 때 본인 스스로 또 잡아낼 수 있는 그게 또 프로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예. 박동원 선수가 이제 LG에 왔습니다. 유강남 네. 유강남 선수가 또 롯데로 이적을 하고 박동원 선수가 왔는데 어떻습니까? 뭐 이 두 선수 그때 이제 단장님 편하게 그냥 일장일단 이렇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 엇비슷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LG하고의 좀 합의랄까요? 약간 이런 부분은 그건 어떻게 캠프 보세요? 가서 봐야 될 것 캠프 같아요. 봐야 볼도 가서. 받아보고 같이 훈련을 해보면 유광남 선수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걸 메꿀 수 있는지는 보면 알고 또 봐서 더 좋을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진짜 캠프 가서 투수들하고 같이 훈련하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팀의 주전 보수가 싹 다 바뀌었잖아요. 네. 이게 서브리그 들어가기 전에 혹시 단장님은 이런 걸 예상을 좀 하시고 뭐 유관나 네, 다 있죠. 무조건 옮길 것 같다. 다 옮기죠. 다 옮긴다. 벌써 뭐 저는 소문 막. 뭐 야, 9월 달서부터 누가 간다 막 이렇게. 네, 왜냐면 그 셀러리 캡을 만든 이유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하위권들이 당연히 움직일 거라고 봤죠. 이번 서브리그에서 가장 알차게 보강을 한 팀들이라고 하면 뭐 어느 팀을 좀 꼽으시겠습니까? 하나하고 롯데가 역시 가장 하나, 많이 롯데. 움직였죠. 네. 예, 또 셀러리 캡에 연동돼서 또 움직일 수 있는 팀이 두 팀이 가장 컸고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키움도 또 두 명 새로 데려가기도 키움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롯데하고 하나가 제일 좋았죠. 다른 팀들이 셀캡 때문에 FA 금액을 올리지 못했는데 그쪽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 선수하고 이제 접촉해서 데려올 수 있었고 그게 이제 셀캡의 효능이죠. 약팀은 돈을 좀 더 주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두 팀이 제일 이번 시즌에 보강이 제일 잘 됐죠. 확실히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내년에는 이 두 팀이 변화가 있죠. 두 팀은. 네. 예, 저는 하나가 네. 최근에 그 드래프트를 하면서 전면 드래프트를 하면서 좋은 투수들을 지금 문동주에다가 김서현까지 데려왔잖아요. 네, 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둘 중에 한 명만 아니면 둘 다 뭐 이렇게 아니, 터지기만 하면 일단 아닌데. 이 정도 투수를 보유했다는 거는 향후 완투펀치가 될 수 있는 투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성장 155를 던질 수 있는 투수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제 예상인데. 네네네. 이건 제 예상입니다. 네네. 예, 예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마지막에 네. 유현진 선수가 나 고향 한화에서 야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아니 그건 뭐 이미 거의 하나 내부 사람들은 네. 돌아올 사람이다. 그냥 그냥 병장은 예비군이 되는 예. 거야. 무슨 병장이 하사로 말뚝을 박고 그냥 예비군으로 유학 갔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계속 기다립니다. 그 타이밍은 보고 있어요, 진짜. 그거 맞아요. 거기까지 이제 만약에 진짜 온다. 그 토론토와 계약이 다 끝나고 나서 한화에서 데리고 오면 네. 한화는 정말 뭐 큰 힘이 되는 거죠.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한화는 진짜 2, 3년 뒤 미래가 너무 밝아요. 자원이 너무 좋아요, 지금. 3년간 좀 어려운 성적을 거뒀던 게 앞으로는 굉장히 좋아질 확률이 높죠. 휴스턴이 네네네. 100패를 3년 연속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메이저리그 강팀이 됐잖아요. 네. 하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크죠.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롯데 하나가 올해 내년에 네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럼 롯데 하나도 참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년에 LG를 제외하고 가을 야구에 갈 만한 팀들 한 4팀 정도를 한번 꼽아 보신다면 우리 단장님께서. 일단 뭐 키움도 상당히 잘했고, 드디어 이제 키움이 키움도 잘했고. 제가 키움의 그 단장님 그러시고 고단 지금까지 우리를 거의 키움의 5강을 꼽은 분들이 없는데 예. 이젠 좀 꼽으실까요? 어떠실까요? 그러는데 키움은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 키움을 갖다가 5강에 저도 생각을 안 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포인트는 안우진이에요. 저런 에이스급이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그다음에 안우진 선수가 그동안 좀 부상도 있어가지고 이 있었죠. 풀타임을 못 뛰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올해 한 퍼포먼스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 최고 에이스잖아요. 선발 투수 1번이잖아요. 압도적이라고 예. 봐야죠. 압도적이다. 그러니까 키움은 자연스럽게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의 우승권에 가까운 팀이 된 거예요. 올해 우리가 왜 키움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나? 뭐 조상우 빠지고 박병 빠지고 맞아요. 안우진이라는 존재를 잊고 있었던 거죠. 이게 그냥 터지면 대박인데 하면 4선발, 5선발 예. 뭐 이렇게.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키움은 상당히 내년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키움.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SSG SSG. 좋고 그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 팀들도 다 강해져가지고 뭐 나머지 팀들 별로 안 강하다는 이야기인데 저기 아니, 다 LG, 강해졌죠. 키움, SSG와 3강 아니, 나머지는 저희는 알아서 하시라. 저희는 굉장히 네. 좀 어렵고요. 좀 아니 도대체 왜 어렵습니까? LG가 왜 어려울까요? 좀 마이너스 된 게 전력 보강이 안 돼 있어. 마이너스 된 게 유강남 선수. 그다음에 최은성, 음. 유강남. 최은성은 딘 선수가 좀 해주고 유강남은 박동원 선수가 메워주고. 아니 뭐 저희 원래 작년에 외국인 타자, 올해 외국인 타자는 제가 뭐 없었었고. 저희 팀에 대해서는 좀 박하기 때문에 뭐 그렇고 네.
그럼 내년 뭐 5강권은 하나 롯데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나 롯데로 5강권. 지금 하나 롯데 무시하는 아니 저는 지금 하나 롯데 아니, 팬들한테 어떻게 지금 나 큰일.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 무조건 들어가야 나 돼 이거. 진짜 하나 5강권 하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 아니 왜 지금 전력 부강을 그렇게 잘해놨는데. 했는데 하나도 본인 저기 5강권을 생각을 안 해요. 하나 사장님 저보고 아유 뭐 7, 8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저 박찬혁 대표께서 예, 일순간에 바로 5강이다. 아니 5강 아니, 갈 수 있는 롯데는 전력이 5강 가려고 뭐 최선을 전력이 다하고 됐어요. 있고. 예, 전력이 다하고 있고.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무튼 자 내년에 이제 프로야구 상당히 재밌겠네요. 예. 진짜 음. 이 올해 좀 성적이 안 났던 두 팀이 그렇게 딱 해놓으니까 네. 그만큼 승수를 빼먹는 거 아니에요? 상위권의 승수를. 그러니까 와 이게 참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제. 상위권 팀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아니 그 외국인 시장 그 이야기를 조금 한번 좀 들어보면 이 100만 불 상한 이것 때문에 수급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들? 수급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음. 아주 좋은 선수는 데려오기가 좀 어렵죠. 일본한테 뺏기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용병은 일본도 좋아해요. 그러면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용병들은 네네. 외국인 선수들은. 그러면 당연히 돈 많이 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난 뭐 너무 당연한데 네. 그래서 보니까 NC도 지금 또 두 번째 지금 외국인 투수 지금 예. 보고 있는데 한 5명 정도 했었는데 한 2-3명 지금 벌써 조금 뭐 다른 메이저도 하고 또 일본도 하고 해서 한 2-3명으로 팍 줄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뭐 인간들 그래서 하시던데. 어떻게 되냐면 외국인 투수를 뽑을 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투수들 일본에 뺏기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데려오잖아요. 그나마 좋은 투수들. 그럼 그 선수들이 뭐냐면 하나 걸림돌이 있어요. 과거에 부상 전력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부상 전력도 없고 탑급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거의 다 뺏겨요. 없지. 예. 오기 힘들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갖고 있고 얘 분명히 성공할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딱 걸리는 게 부상 전력이 있는 거. 음.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데려오자니 좋을 것 같은데 부상이 좀 염려가 되고 부상 염려를 좀 무시하고 좋은 선수, 그러니까 건강한 선수를 데려오자니 이 와서 그렇게 좀 잘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장들이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구위가 좋은 애 데려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관리하면 안 아프겠지. 그래서 안 아프면 상관없는데 또 아파요 대부분이. 그러면 또 왜 부상 선수 데리고 왔냐고 또 팬들이나 언론에 질타를 당하고. 그래서 사실은 원하는 투수들 갖다 다 일본에 뺏기는 거예요. 단장님. 아 내년에 LG는 트레이드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거예요 트레이드? 트레이드는 뭐 맞으면 하는 거고 안 맞으면 못 하는 그래도 거죠. 좀 부담되죠. 트레이드 하고 나면 막 언론에서 막 트레이드 득실 이렇게 사실 이제 2-3년을 생각하고 한 트레이드도 바로 한 달 이게 성적표가 저는 바로 나오니 그런 거 무서워서 못 하면은 이거 하지 말아야죠. 트레이드가 우리 팀에 필요하면 해야죠. 예, 그 언론이나 뭐 혹시 잘못돼서 팬들한테 욕 먹는다고 안 하면 그럼 앞으로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장하면 안 되죠. 저번 주입니까? 저저번 주입니까? 저 부산에서 워크숍 하셨잖아요. 예. 단장님들. 근데 예전하고 달리 요즘 이 뭐 물론 우리가 흔한 말로 뭐 프런트 야구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현장 야구, 프런트 야구를 이렇게 나누는 어떤 잣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프런트 야구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단장님들이 칭찬도 많이 받고 하지만 진짜 비난의 대상이 막 요즘 같은 스토브리그 때는 더 하고 시즌 중에도 거의 뭐 제가 그것 때문에 진짜 단장님들한테 엄청 욕 먹었어요. 이 스타트는 당신이다. 당신이 단장 되자마자 스토브리그는 단장의 시간 이 순간서부터 그렇게 됐다. 모든 게 바뀌었다. 거기에 제일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감독들이다. 예전에는 12월 1월에 감독한테 다 전화했어요. 기자들이. 맞아요. 이제는 다 단장한테 전화합니다. 감독님들 지금 해외 여행 가 있어. 감독님들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이 두 달 정도는 쉬셔라. 이거 단장들이 전면에 나서서 해야 된다. 그거 단장의 시간 한번 하는 바람에 지금 단장님들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계시죠. 그 트럭 시위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단장님 이름을 이렇게 구단주 근데 바로 단장으로 제가 맨날 욕먹어요.
저 형님이 저거 하는 바람에 진짜 죽겠다고. 그 엄청 그런 스트레스가 예. 많으시죠. 근데 이제 제가 뭐 이건 완전히 이제 프라우판에 음. 거의 단장의 시간이라는 거는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기자님들도 전부 다 단장한테 전화하고 많이 바뀌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게 단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프론트 야구 하는데 프론트 야구를 하려고 하면 정말 프론트 야구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0% 프론트 야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팀이 또 와야 되는 경우도 많고 프론트가 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프론트가 하는 거고 현장에서 해야 될 부분은 현장에서 해줘야 되고 이렇게 좀 나눠서 서로 이렇게 상의해가면서 가는 게 가장 좋은 야구입니다. 여전히 예. 사실은 이제 뭐 감독님들의 권한이 상당하죠. 상당하다. 과거에는 정말 거의 절대 권력이었죠. 절대 권력이었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없죠. 예전엔 정말 심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프론트 쪽하고 많이 상의들을 하십니다. 그 단장님들 중에서 직접 소통을 거의 하시는 유일한 단장님이시잖아요. 예. DM도 오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누가 막 찾아오고 그러죠. 어필하려면 와라 해서 차 한잔 다 찾아오면 예. 만나드리고 그- 만나면 또 다 이해하고 가시고 그러면. 그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어떤 분도 와가지고 또 예. 이야기도 막 하고 보통 이제 오시면 이렇게 막 LG에 대해서 이게 또 오래 또 애정을 가지고 있는 팬들이시다 보니까 물론 깊이도 그렇지만 엄청 야단치시나요? DM이 이제 막 저는 이제 그걸 다 오픈해 놨잖아요. 언제든지 찾아오셔라. 네, 내가 다 네. 설명해 드리겠다. 그래서 막 그런 분들 오시라 그러면 욕을 정말 심하게 하신 분들은 거의 안 와요. 아, 또 이렇게 오라고 하시면 또 안 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냥 뒤에서 욕하시면 좀 편하게. 예, 뭐 차 한잔 네, 하시자고 네. 면 절대 안 옵니다. 네, 네. 그리고 비판적인 사람들은 와요. 커피 한잔 하면서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고맙다 그러고 만나줘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꾸 팬들을 설득시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변명 안 하거든요. 네네. 그냥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많이들 이해해 주시고. 저는 지금도 DM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다 보지는 못하는데 만나자고 계속 하시면 저는 항상 만나 드려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자, 내년에 우리가 이제 국제 대회가 2개가 있어요. 예. WBC하고 아시안 게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뭐 아시안 게임이야 뭐 지금은 그 이게 뭐 중요 게임인가? 뭐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즌을 중단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선수 차출도 걸려 있고 이때 시즌 막바지라서 네.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자, 첫 번째 이제 WBC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면 그래도 만족을 했다 할 수 있을까? 4강 정도? 미국까지는 좀 갔으면 좋겠고요. 4강을 가야 되잖아요. 미국까지는 갔으면 좋겠는데 음. 근데 저희가 지금 야구계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지금 야구를 하는 인원들이 점점 줄다 보니까 거기다 또 엘리트 체육에서 사회체육으로 바뀌면서 고등학교에서 그 수업 시간 일정 다 챙겨야 되고 주말이고 하다 보니까 훈련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줄고 그러니까 사실 한국 스포츠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 정도 5천만밖에 안 되는 인구가 네네. 월드컵 4강도 가고 네네. WBC 4강도 가고 이거는 정말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잘 안 돼요. 아마추어에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와서 또 프로에서 한 3, 4년 또 체계적으로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정우 강백호는 특별한 케이스고 그렇죠. 예,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무대에 나가서 사실 하기가 어렵고 맨날 또 언론에서 지적한 게 언제까지 김광현, 양현종 갖고 할 거냐 이거잖아요. 네, 또 강연. 예, 그 나물에 그 인정이냐? 밥이다 맨날 그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젊은 대표팀 선수들 못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시안 게임도 나이 제한을 둔 게 언제까지 우리가 그 30대 중반을 갖고 야구를 할 거냐. 네네. 그래서 젊은 층에서도 자꾸 기회를 줘가지고 대표 선수 국제 강화를 위해서 좀 하자. 그래서 그렇게 정한 거죠. 올해 또 월드컵에서 축구가 굉장히 또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구 입장에서도 WBC면 제일 큰 대회니까
우리도 좀 국민들한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부담감도 좀 있어서 최상의 전력을 꾸리려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강철 감독도 얼마나 부담이 되시겠어요. 부담되죠. 솔직히. 예. 부담되죠. 요번에 좀 WBC가 성적이 좀 잘 나서 국민들한테 좀 기쁨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아마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차단장님 연말에 예. 예, 모시기도 어려운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봐야 돼. 제가 목이 쉬었어 지금. 목이 쉬었어. 다음에 또 이게 또 언제든지 우리 단장님 또 모시고 좋은 이야기 좀 나눠 보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